최고 관리자의 운용 원리로 포스터 스토리를 제시하였다. 행정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 판단 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에 기반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신공공 서비스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시하였다. 대법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 구조와 형태이다. 대법의 이념형 관료제 소직 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대법의 이념형 관료제서 관련 원칙적으로 상관에 의해 임명된다.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계급제한 일반 행정과 양성을 지향한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사이먼의 행정행태론, 와일드의 신행정론, 오스본과 게벌러의 신공공관리론 순으로 행정이론이 발달하였다. 분목별 예상제도는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행정재정 미분동은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하지 않았다. 행정재정 미분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만 실적주 이념과 상충되는 인사제도이다.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고려한다. 무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정부의 관리자들이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로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파워모르는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피코크와 와이즈먼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대서예산 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행정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기업체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공사행정이론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하며 효율적 관리를 중시한다.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한다. 정치행정이론론은 행정의 내포된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국가 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며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별했다. 애플띠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면서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동체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 기간은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부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리스크하는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이 동일한 순편이 비용이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신공공관리는 정보를 방향 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신공공관리는 경제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는 반면 거버넌스는 관료를 조정자로 본다. 태도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의화하여 일제화할 때 발생한다.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소속 책임 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면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고 신부는 공무원이다. 정체적 품질관리는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준서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 기관으로 행정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층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기관 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해 주민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방의 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사건을 갖는다.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이 상급기관이나 상관에게 지는 책임을 말하며 외적 책임은 입법, 사법, 국민 등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분절시킨다. 신공공관리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달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고유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지 않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 그리고 책임 확보가 어렵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국세청,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확대는 국가 사무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선택 또는 관료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주체로 가정하며 미숙한 내내 예산 극대화 모형이여 계속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면 지방제 발행 한도율을 초과하여 지방제를 발행할 수 있다.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는 공익의 추구, 평등한 가치 배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공식적 참여자에는 입법부,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 등이 있다. 여권주의는 정당 정치의 발달은 물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여권주의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권력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 기관들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의 통제를 받다 보니 지방자치비의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행정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광역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시무는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자로 본다. 신공공관리로는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원리인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리스는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오스본과 깨블러의 정부 재창조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 재창조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전자정보랑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간 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전자정부의 경계는 공공부문
부문과 민간 부문을 포함한다. 질정책은 국가공 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수능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자유시장이 정원 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이가치제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고려해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 가중치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공익과정설은 공익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공공재의 존재와 공유지의 비극 문제, 공익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표 관료제는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정치 행정이 원론을 대표하는 웨스는 정치와 행정의 단절을 주장했고,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 정치 행정의 원론을 주장하였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가치 문제가 많이 깁된 현상에서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행정관리 합하는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 보고 조직을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설계하려 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 방법 뿌리 행시 조치와 보상을 명문하고 있다. 1883년에 제정된 펜들턴법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윌슨의 행정연구 논문과 일치한다. 이쪽 탄력 미노 브로케이는 행정의 적실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며 신행정학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현상학은 행정 현상의 본질, 인간인식의 특성, 이론의 성격 등 사회과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실증주의와 행태주의 연구 방법에 반대한다. 생태론은 신생국 환경에 맞는 행정이론을 모색하는 중범위 이론에 속한다. 윌슨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하였다.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로는 공정,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가 있다.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은 면허제이다. 리거스 프리즘적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의미한다.